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갭 다운하여 하루 종일 콜옵션을 눌렸다며 좀처럼 올라오지 못했는데 아시아 증시는 초반에만 눌렸을 뿐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 또한 개장 전까지만 해도 유럽 증시 강세와 함께 나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개장 초에 약세를 보였어요. 자, 이럴 때 시장이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시장을 계속 강세로 본 이유, 그리고 13,000포인트를 코앞에 둔 나스닥은 과연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우리 시장은 망할 매일 눌리고 앉아 있는데 과연 추가 상승에 성공할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갭 다운 출발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1시간 만에 6천억이나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을 눌러댔어요. 그러나 저는 풋옵션 매도를 쌓았는데요. 선거 휴장일 직전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1조 원이나 들어오면서 콜옵션 고평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콜옵션을 죽이기 위해서 초반에 눌림이 나온 것은 당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9시 30분 이후에는 반등할 거라 봤는데요. 실제로 니케이 선물은 9시 30분에 바닥을 찍고 나서는 점진적 반등을 해서 이틀 연속 아래 꼬리를 만들고 마감을 했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눌림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옵션 죽이기를 했습니다. 이는 위클리 옵션 만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개장 초부터 기관 중심으로 스트랩 매도, 즉 콜옵션 매도 위주의 양매도가 시작되면서 하루 종일 상승을 막았어요. 사실 오후장에는 그래도 반등이 나와줄 법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시장은 일단은 확인하고 가겠다는 쪽이 더 강해서 끝까지 양매도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외국인들이 먼슬리 풋옵션을 무려 4만 개약이나 매수했는데 이거 뭐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7천억, 먼슬리 풋옵션 대량 매수, 그리고 금액으로도 60억이나 풋옵션을 샀죠. 그럼 이거 하방 베팅 맞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외국인들하고 해서 맨날 맞추지도 못해요.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거의 매도가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누른 것은 금융투자의 현물 매도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을 유도한 투자 주체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 때문이긴 하지만 휴장일 전에 현물 매수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의 선물 매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네이키드로 하락으로 보고 선물 매도를 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부터 슬슬 6월, 9월 선물 스프레드의 롤오버 현황을 봐야 되는데 이 롤오버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스프레드마저 플러스로 넘어갔죠. 정확히 말해서 5월 26일부터 6월, 9월 선물 스프레드가 플러스로 돌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선물 스프레드 거래가 활발할 때가 아니라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겠지만 그날 이후로 선물 스프레드는 계속해서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시장이 바닥을 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스프레드 거래는 5,000건이 체결되는데 당월 선물 미결제 약정이 1,900계약 가량 감소를 하고 9월물 선물 미결제 약정이 3,500계약 가량 증가를 했으니까 롤오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그닥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겠어요. 개별 종목 보면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500억이나 매수를 했고 삼성전자는 370억밖에 매도하지 않았죠. 장중 흐름 또한 이 초반에만 매도가 나왔고 이후로 금융투자의 현물 매도가 인덱스로 나왔을 뿐 기존 반도체 중심의 매도는 이제는 멈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해요. 하루 종일 시장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옵션 변동성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동성은 이제 17.5포인트까지 하락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우리 시장 변동성은 이 태평천국이 시절이었던 2016년과 2017년에는 V코스피 기준 9포인트대까지도 하락했어요. 2019년도에는 한 12포인트 후반이 최저치였고 또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0년에는 19포인트 정도, 그리고 2021년에는 12.5포인트가 최저치였어요. 자, 올해 들어서는 지금 15.35포인트가 최저치인데 변동성이 다시 15포인트까지 내려가게 되면 옵션 매도는 방향이 어디가 됐든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변동성을 누르면서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유럽은 지난 5월 26일 목요일이 의미 있는 추세 전환 이후로 계속해서 변동성을 죽이면서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주 ECB의 그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 해요. 게다가 오늘과 내일은 영국 증시가 지금 여왕 생일로 플래티넘 주빌리인가 그래요. 그래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만이 상승 동인이 있었다기보다는 일단은 변동성 매도로 시장이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 흐름에 수동적으로 따라갔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상승과 관계없이 채권 시장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줬어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오늘 유럽 채권은 드디어 연중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독일 10년 국채는 1.232%, 그리고 이탈리아 10년 국채는 3.292%로 마감했는데요. 참고로 그리스 10년물은 3.688%입니다. 아주 정신나간 현상이죠. 자, 더 웃긴 거 얘기해볼까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의외로 10년물이 2.36%대 불과해요. 런던이 노는 날이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부족한 가운데 손절매가 나오면서 더 눌린 것도 있겠지만, 금요일은 미국 논판 페이롤, 그러니까 묵직한 고용지표가 발표되죠. 혹여 이때 고용지표가 잘 나왔어. 그래서 미국채가 더 밀린다? 그럼 유럽 채권은 아주 대형 손절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유럽 채권이 계속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유로화는 어제의 급락과는 반대로 본장 개장 즉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하루 종일 올라서 장대 양봉을 마감했습니다. 비단 유로화만이 아니라 아시아 세션부터 이 오지 달러가 상승을 한 등 비달러 통화들이 고르게 강세를 보였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해야 한다며 남은 ECB 통화정책 회의 기간 동안 25bp씩 몇 번 올릴 것인지, 아니면 미국처럼 50bp 더 할 것인지, 이런 논쟁이 불붙어 있죠. 그런데 그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죽이면서 반등 중이고, 유로화도 계속 오르고 있죠. 또 유럽 채권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최소한 유럽만큼은 주식 매수, 채권 매도의 자산 배분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산 배분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주식과 채권이 같이 빠지는,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더 이상 시장을 지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나스닥이 눌림은 페이크였다고 봐요. 오늘 미 국채는 장중에 작은 등락이 있었을 뿐 유럽 국채의 하락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였죠. 이 길에 있을 논판 페이롤 발표에 미국 국채가 부러지는지, 그리고 부러진다 하더라도 나스닥이 안 밀리고 튀어오른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미국채 밀리고 나스닥은 계속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포지션도 그러하고요. 자, 커머디티도 오늘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구리는 5%가 넘는 상승을 했어요. 구리 광산 화재 소식도 있었지만 어제부터 구리는 강세가 시작됐었어요. 근데 어제는 증시에 리스크 오프가 있다 보니까 구리 상승세가 어느 정도 제한되었고, 또 오늘은 LME가 거래소가 휴장이죠. 그래서 이탈리아래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부족해서 더 오른 것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또 불을 붙인 건 달러와 약세였죠. 자, 이렇게 3콤보 액션으로 구리가 상승하면서 나머지 커머디티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채권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의 상승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베팅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월말 월초에 인플레이션 베팅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명백하니까 이들이 수요로 커머디티 상승이 나온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기름은 지금 고점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골드만 할아버지가 $150 간다고 하는데 그거야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기름이 강세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난방유와 가솔린 같은 정제 제품이 빠지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이들이 빠져줘야만 시장이 꺾인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지금 얘네들은 거의 투기적인 상승 각도가 진행 중이거든요.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 시작 전에 아시아 세션부터 오펙 플러스에서 이 러시아를 뺀다는 이슈가 있었고,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한다 루머 돌면서 기름이 빠져서 텍사스 기름은 $112까지 밀렸었어요. 그리고 난방유와 가솔린도 제법 밀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제 오펙에서 60만 bpd 증산 결정을 했죠. 그래서 잠깐 기름이 언더슈팅이 났다가 바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한 번도 쉬지 않고 종가 고가로 $117 넘겨버렸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각보다 적은 증산 결정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연 증산 목표를 달성할 설비가 받쳐줄 수 있게 했는가, 이런 우려도 있었죠. 또 원유 재고 발표도 있었는데 무려 500만 배럴 감소가 나왔어요. 다만 이 쿠싱 원유 재고는 25만 배럴 증가했는데, 여하튼 당장은 기름이 밀리기 어렵고, 밀리려면 어쨌든 이 정제 제품이 꼭지를 찍고 밀려야 기름이 빠지지 않을까 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초반에만 잠깐 언더슈팅을 주고는 꾸준히 상승을 했고,
유럽 세션 중반까지도 나름 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본장 개장 1시간 전부터 조심스럽게 지수 선물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본장 시작 30분을 앞두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은 장중 고점 대비 무려 120포인트나 밀려서 출발하게 됩니다. 게다가 출발하고 나서는 1분 만에 60포인트를 더 밀어버리죠. 하지만 이때 변동성이 살아났는가 하면 거의 살아나질 못했어요. 아니, 안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개장 초 언더슈팅은 아주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신호로 받을 정도로 변동성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 멤버십 회원들께는 제가 일주일 전 목요일 그 시장이 처음으로 강한 반등을 시작한 때를 생각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당시 애플도 마찬가지로 언더슈팅이 나고 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면서 갭 다운으로 마이너스 5%로 이 엔비디아가 뭐 밀려서 출발을 했죠. 그런데 그때를 시점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 바이더 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자, 이게 월말 월초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오늘도 나스닥은 무조건 매수 관점을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제도 시장이 눌리긴 했지만 나스닥은 어느 정도 눌리기만 하면 매수세가 꽤 많이 들어와서 어제도 오후장에는 장중 눌림을 모두 극복하는 그런 상승세가 나왔죠. 물론 장중 눌림 후 반등이 너무 빨라서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어제는 다시 돌려놓긴 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은 장 초반 1분만 눌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12,620선까지, 그러니까 유럽 세션이 고점권까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재차 눌림이 있었지만 그걸 모두 극복해내자 장마감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3%에 가까운 폭등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은 1시 30분까지만 하락하고 그 뒤로는 콜감마가 살아나면서 변동성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 상승에 벌써부터 콜감마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거 벌써 고점이 다온가 싶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13,200포인트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메신저로 들어오는 마감 시장들 보면 이 9월 퍼스널리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오늘 시장이 오른 이유는 뭐 도저히 찾을 수 없다, 뭐 전부 악재뿐이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트레이더들은 당일이 시황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이 논리가 무엇인지, 그런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한지 요거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돼요. 냉정하게 말해서 오늘 나스닥이 오른 것은 빈지털이었다고 봐요. 오늘 ADP 고용보고서는 12만 8천 명으로 완전 폭망했죠. 컨센서스인 30만 명을 절반도 채 못 채웠는데 시장은 반응 안 했어요. 채권 시장도 반응 안 했어요. 또 신규 실업 수당권 건수는 20만 건으로 하락했는데 이것 또한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라일 브레이너드의 그 9월 퍼스는 어렵다, 뭐 6월 7월에 50bp 인상 합리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 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그냥 오늘 계속 강세였고 채권 시장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 새벽 3시인가 그때 로레타 메스터 총재도 9월 퍼스론 이거 잠재웠죠. 심지어 뭐 75bp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도 풍겼습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 가만히 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채권 시장에 재료는 많이 쌓여야 되는데 시장이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논판 발표에 따라서 미국 10년 국채를 아래로 확실하게 보내버릴 수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커버링을 또 강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는 별개로 증시는 그냥 월말 월초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을 밀어버리려고 했으면 변동성부터 살렸어야죠. 근데 변동성을 살리지 않고 무슨 하락이에요. 자, 그리고 한번 꺾인 변동성은 지금은 20포인트 초반까지는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최소한 다음 주 초까지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별 종목 보면 뭐가 빠진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뭐 다 오른 것 같은데 중요한 흐름 하나가 있어요. 바로 기름 주식이 장 초반에 눌린 건데요. 장중에 반등을 했지만 이내 다시 다 밀렸죠. 또 종가 무렵에 시장이 숏 커버링을 할 때 어쨌든 양봉으로 기름 주식이 오르긴 했는데 기름이 오늘 바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일 종가 기준으로도 2%가 넘는 그런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기름 주식이 못 오른 것은 이거는 기름 주식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 온 것이 아닌가라고 봐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빅테크 지금 사람들이 싸다고 담고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그간에 아웃퍼폼했던 기름 주식은 아무래도 이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또 하나 볼 것은 중국 주식이 아주 의미 있는 51선을 상승으로 돌파했어요. 그래서 저는 홍콩 시장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화권 증시도 일종의 쌍바닥을 형성하고 튀어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참 웃긴 게 어제는 JP모건이 제이미 다이먼이 이 허리케인이 온다 뭐 이러고
또 오늘은 골드만삭스 사장인 존 월드론도 뭐 전례 없는 충격 행렬이 온다 뭐 이렇게 약을 팔았어요. 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시장이 폭등을 해서 이들이 발언이 좀 묻혔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 행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골드만은 전례 없는 충격 행렬이 오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돈을 억수로 벌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 거야. 돈 벌 거야.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약 파는 언론에서는 이 뭐 전례 없는 충격 행렬 여기에만 초점 맞추고 있어요. 이 골드만삭스 하니까 콜레드 호텔이 생각나네요. 그 뉴욕의 그 맨하탄에 콜레드 호텔 뒤에 있는 게 이게 골드만삭스 건물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쉑쉑버거도 있고 허접한 극장 하나도 있거든요. 근데 극장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밤길에 호텔로 돌아갔는데 이 아프리카 아메리칸 떡대가 딱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 고양이가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몸이 긴장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골드만 건물 그 앞으로 샥 돌아갔던 그 생각이 나네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바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은 현충일로 우리 시장 휴장입니다.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살릴지를 봐야 되는데 어제 미국 시장도 새벽 1시 30분 이후로는 콜감마가 살아버렸어요. 증시가 전고점을 넘기지 못했는데도 빠른 반등이 나오면서 콜감마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폭등이 나온다면 콜감마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콜 미결도 다시 늘어나서 355를 중심으로 콜옵션을 살리느니 죽이느니 하는 공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충일 이 휴장이 끼어 있어서 시장 반응에 따라 콜옵션이 환매가 나올지를 봐야 되는데 갭 상승 폭이 3포인트 이하로 나오는 상태에서 뭐 개인이 풋옵션 매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은 기어코 355선까지도 구경할 것으로 봐요. 근데 반대로 3포인트도 안 나오고 뭐 그마저도 다시 시장이 눌린다. 그러면 장중에는 지그재그 흐름을 오전 내내 보이다가 오후장에 반등다운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6월물 쿼드러플 만기주에 들어서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관찰해 봐야 됩니다. 먼저 아까 얘기한 그 6월, 9월 선물 스프레드인데 지금 0.1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계속 롤오버가 되면서 스프레드가 증가한다. 그러면 매도보다 매수 롤오버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시장 강세 요인, 그러니까 최소한 하방 경직을 담보한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풋 352 미결제 약정 증가 여부입니다. 지금 콜옵션 쪽은 이 360 이상은 미결제 약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제 여부가 불명확하지만 풋옵션 쪽으로는 미결제 약정이 별로 없어서 기관들은 풋 매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클 것입니다. 풋 352 미결이 개장 후 빠르게 증가하면 시장은 아래쪽도 뚜껑 닫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시장은 천연가스 매도 포지션 오늘 상당히 스트레스를 줬지만 계속 홀딩합니다.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도 계속 홀딩 중이고요. ISM 제조업지수 발표 때 매도한 16국채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금요일 논판 발표 때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미국 채분 그대로 홀딩하고 같이 이제 독일 국채가 아마 하락을 할 겁니다. 그때 되면 이탈리아 채권 매도에 대한 해지로 독일 국채를 조금 매수해서 레버리지를 낮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매수는 오늘 추가 매수한 것까지 해서 모두 홀딩하고 다음 주 초까지 홀딩해서 그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매매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